안녕하세요. 한국사강사 이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3강이죠. 여러 나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고조선 매우 어려웠었죠? 좀 쉬운 내용만 해도 문제 풀릴 건데 혹시 모를까봐 좀 어렵게 들어갔었고요. 자, 이제 우리 여러 나라는요. 이 여러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들 중학교 문제, 그 다음 고등학교 문제,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공급, 그 다음 심지어 공무원 시험 문제까지 난이도가 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료에 몇 개의 사료가 딱 알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러 나라는 그냥 싹 다 알겠죠?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풍습 그대로 나오니까 그것만 잘 암기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 나라 들어갈 건데요. 우선 요것만 들어갑시다. 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 사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사군이요. 우리나라 민족의 저항을 받고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어떤 나라들 여러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여러 나라는 어떤 문화가 기반일까요? 청동기 아니면 철기 문화? 당연히 무슨 문화가? 철기 문화가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는요. 왜? 위만 이유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러 나라에서 배울 건데요.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먼저 들어갑시다. 부여. 바로 어떤 나라? 부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먼저요. 자, 여러분들 이 부여는요. 만주지역 송화가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송화가 일대에 있는 게 바로 어떤 나라? 부여.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지요. 이 부여란 나라는요. 어떤 의미가 큽니까? 여러분들 부여는요. 부여에서 안주에 누가 들어옵니까? 고구려. 그쵸? 고구려가 내려오게 되죠? 고주몽이. 그 다음에 고주몽이 자수입니까? 온주와 비료가 되죠. 그러면들 고구려와 그쵸? 백제의 시족교육이 바로 뭡니까? 부여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큰 게 바로 부여란 나라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 풍습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부여는요. 정치적으로 몇 부족 연맹국가입니다. 5부족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왕국.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부족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연맹왕국을 했었죠. 연맹왕국.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연맹왕국이 어떤 개념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왕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를 숭한 마족에 있습니다. 마족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족은요 알타이어족, 몽고어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들어봤을 겁니다. 징기스칸. 그쵸? 예, 족장의 의미죠? 우리나라의 거서간, 신라의 거서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가, 우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추가, 상가. 이런 단어 나옵니다. 다 뭐의 계통이더라? 족장 계통이더라. 그래서 마족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마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족의 우두머리 뭐랄까? 우가. 돼지는요, 저가. 개는 구가.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는 겁니다. 왕 부족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규모적이 쳐들었습니다. 대규모적이 쳐들었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독자적 싸우면 각계격파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쟁할 때 뭐하자? 서로 뭐하자? 연맹하자. 이게 연맹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할 때 여러분 돈이 어떻습니까?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냅니다. 야, 이번 전쟁 때 돈이 많이 들었다. 세금을 올리라고 마가한테 명령을 냅니다. 우가한테도 명령 내립니다. 자, 당연히 저한테도 명령 내리겠죠. 이 명령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미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오직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오직 마가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누구의 말만 듣고요? 오직 우가의 말만 듣는 것이고, 여기는 누구의 말만? 오직 저가의 말만 듣게 된 겁니다. 여기는 왕명이 미칩니다. 독자적으로 이들의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합니까? 독자적 행정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왕권이 강한 미약한가? 미약한 체제가 바로 연맹왕국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사례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다지면 왕한테 책임을 물었더라. 왕을 조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권이 뭔가 미약한 체제. 그게 바로 연맹왕국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왕권은 강했다, 미약했다. 미약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자적인 행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왕을 제외하고 4개가 있죠. 그걸 몇 출도? 사출도라고 합니다.
교재 나왔죠? 거기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두 개만 적어주세요. 마가 우가 이 정도만 우선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 우가 되셨죠? 자, 그 정도 필기해 놓으면 됐고 이제 경제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러분들 저 지역 부여지역은 어떻습니까? 기후가 어떻습니까? 좀 서늘하죠? 그렇죠? 기후가 서늘하고 그 다음에 또 비도 적게 내리죠. 농사가 여기 남쪽 지역보다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인데 이 농사로만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모두 같이 했습니까? 목축업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농 반목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경제 끝났고 이제 사회풍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의 사회풍습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장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뭐의 풍습? 순자. 이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 죽을 순자. 한마디로 따라 죽는 장래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왕이고 여러분이 시답니다. 당연히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묻어버린 겁니다. 왜? 죽어서도 날 보필하라고. 그게 바로 순장의 풍습. 근데 이 나중에는요, 이 사람, 우리 고대 때는 노동력이 귀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요, 인형을 대신 집어넣게 됩니다. 부장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진시황년에 나왔던 병사들 모습 그런 거 인형 만든 거 보셨죠? 토용들, 그치요? 그게 바로 순장의 풍습이 완화된 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을 쳤다는데 점을 어떻게 쳤냐면요, 소나 말에 뼈 갖다가 그래서 우제전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제전복. 전복은 뭡니까? 점 쳤다는 얘기죠? 그럼 뭐 갖다가?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점을 쳤다고 합니다.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소자. 우리 돼지나 소 말 있죠?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벌리고 죽을 때도 있고 구부리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벌리고 죽다, 승리의 V자다. 이번 전쟁에선 승리한다. 뭐 이딴 식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에게 뜻을 물어봤다. 그 의미가 크게 되겠죠. 우제전복,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점을 쳤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 부여의 제천 행사를 이제 나오게 합니다. 무슨 행사? 제천 행사. 여러분들 제천 행사는 뭡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이건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사회적 통합 때문에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족은 어떻습니까? 5부족 연맹국가죠. 하지만 이제 이 제천 행사 때 있죠. 영구란 제천 행사 때 이제 모든 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술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씩 단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친척들과 교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한번 보이죠? 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석 때, 그때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부족 간의 단합,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행사가 바로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의 제천 행사 뭐라고 합니까? 영고라오게 됩니다. 영고. 이 영자가 무슨 영자? 맞이할 영자, 맞이한다. 하늘을 맞이할 때 뭘 치면서 고자는 북고자가 되겠습니다. 북을 치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맞이한다. 일종의 뮤직 파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고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연이요, 유목계통의 성에 매우 강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가축 명칭을 땄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우리 명절 때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도개권류? 이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또한 목축업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제전복,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이것 또한 유목 사회란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추석은 대부분 추석은 언제 지냅니까? 추석. 이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 하늘에 감사할 때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철에 가장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가장 추수하고 배불리 먹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 10월달 또는 9월달, 10월달이 바로 가을인데 얘네들은 몇 월달에 했다고 합니까? 얘네들은 12월달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왜? 반은 농업, 반은 목축이니까. 그래서 얘네만 12월달이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요, 다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드디어 부여 마무리됐고요. 부여 됐고. 부여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우리 교재 보면 부여에 법조항이 있을 겁니다. 법조항 한번 오른쪽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뭘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두 번째 별표 2개 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질한 자는요, 몇 배상 한다고 했습니까? 12배상.
여러분들 12배상법이죠. 별표 2개. 이 부여법과 고조의 법을 구분할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부여에는 몇 조문이 있더라? 몇 배상? 12배상 하는 법 나왔다? 무조건 부여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부여의 법조항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살인 환자는 뭐합니까?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삽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연좌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연좌제. 연결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 밤에 이렇게 시끄러. 다 손들어. 오씨 난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연좌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 배우면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나오죠. 뭐가 삼족을 멸하라. 구족을 멸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삼족이. 바로 자기네 처족. 그 다음에 아버지, 부족, 그 다음에 외가족, 외척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뭡니까? 연좌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고요. 간음환자 사형에 처한다. 이것도 가부장적사에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인 질투하면 시체를 갖다 버리고 아주 처참하게 그렇죠? 시체도 가져가지 못하겠던 부의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어떤 거? 12배상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요, 이제 우리 몇 페이지가 되죠? 저기 1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자, 우선 우리 나는 아직 안 배웠는데 가 한 번만 봅시다. 가만 보시면요. 자, 철기 때 등장한 여러 나라. 가에서는 영고란 제천행사. 자, 제천, 영고 동그라미. 그 다음 왕이 죽으면 100명이나 많은 사람을 순장 동그라미. 어떤 나라입니까? 부여가 되겠죠? 그럼 우리 가 갖다가만 맞힙시다. 1번.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12번 문제는 지금 풀면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 문제 좀 읽고 올걸. 자, 13번 문제 먼저 들어갈게요. 13번. 자,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는 허리띠 고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지린성. 자, 이것은 가의 유물로 말 모양 장식의 허리띠. 이 유물 진짜 어렵죠? 이 유물이 장식된 말은요, 농사와 함께 목축. 거기 주시면 농경과 목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을까? 마가 등 주요 지배 세력을 보여준다고 하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여하면 제천행사 뭐라고 배웠습니까? 영고란 제천행사에 있다.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1번. 바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2번은 우리가 이제 옥절한 나라가 되겠고요. 3번. 8조법은요. 고조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또 고구려.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동해풍습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여 문제 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다음 어떤 나라입니다? 고구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구려 세운 사람 고주먹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고주먹이 요쪽에 있는가 무슨 강으로 옵니까? 압록강으로 오게 됩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압록강입니다. 여러분들 요쪽에 있는 강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건 무슨 강입니까?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압록강과 두만강 위치를 헷갈리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된다. 두자가 무슨 두자? 대가리 두자. 알겠죠?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 있다. 그 무슨 강? 두만강. 왼쪽에 있는 게 무슨 강? 압록강이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고주먹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요게는요. 아무런 부족이 안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게도 연노부나 순노부나 소노부, 전노부 4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주먹 집단이 오면서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가 시작된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나라 어떤 나라? 고구려. 강 이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 이름은요. 그랬었죠?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압록강이고 여러분들 이 고구려 또한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또한. 그럼 여러분들 5부족 연맹국가는 여러분들 딱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부여와 고구려. 이 2개가 5부족 연맹국가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아침에 부여에서 사출도 옆에다 뭐라고 줬습니까? 마가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우가 나왔다. 무조건 부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족장의 의미라고 했었죠. 고구려 또한 가들이 있습니다. 대가, 상가, 고추가 이렇게 가로 끝납니다. 근데 가축명치 안 떴다. 그럼 어디? 고구려. 5부족 연맹국가는 무조건 고구려와 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5부족도 뭐라고 합니까? 연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이렇게 나왔죠. 계루부. 마가우가 아니면 다 어디다? 고구려다. 이렇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사료에 읽다가 마가우가 아닌 다른 가들은 다 고구려. 또는 마가우가 아니라 전노부나 소노부가 나오는데 몇 부족? 5부족 연맹국가는
고구려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두 개 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게르고 집단이 이제 고주몽이 되겠습니다. 4개 부족에 살고 있는데 자, 날 믿고 따라라. 그래서 5부족 예막으로 시작한 게 고구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유의하면요. 고구려는요. 이런 회가 있었습니다. 제가회. 여러분들 제가회의 저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모두 제자. 모두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또 가 나오면 부여. 헷갈리지 마시오. 마가 우가만 부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여도 아마 족장들 회의가 있을 건데 사료에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회의 나왔다. 그럼 어떤 거? 고구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유의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어떤 거? 우리 고구려의 정치체제는요. 제가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고 살았는지. 여기 여러분들 남김산맥, 조련산맥, 언진산맥, 묘양산맥, 산맥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져도 생산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항상 굶주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구려는요, 남의 거 뺏어먹는 무슨 경제가 발달했답니까? 남의 거 뺏어먹는다. 그래서 무슨 경제? 약탈 경제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경제요? 약탈. 그래서 이 고려는 주변 국가들 있죠? 주변 국가들 마구마구 약탈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무슨 강국? 군사 강국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쓸데없는 얘기. 여자들이 결혼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혼수품에 그 장례용품도 같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풍습에. 왜 그럴까요? 곧 있어도 남자가 전쟁 나가서 죽을 거니까. 그만큼 뭔가 전쟁이 발달했던 게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경제 됐고, 사회풍습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사회풍습에 가장 시험지 많이 나온 게 바로 뭔가? 그쵸? 서옥제가 됩니다. 사위서자, 지복자, 무슨 제? 서옥제. 서옥제. 자, 여러분들, 이 서옥은 사위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갑니다. 혼수품을 들고, 이제 결혼시켜달라는 선물 보따리 들고 가게 됩니다. 저랑 딸과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허락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장인 또는 장모, 그렇죠? 장인과 장부가 살고 있는 이제 처가댁이 되겠죠? 처가댁 뒤에 조그만 집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혼집 뭐라고 합니까? 사이를 위한 집, 무슨 집이랄까? 서옥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와 남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여러분들 이건 오늘날 풍습과 다르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건 시집살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살이가 됩니까? 처가살이. 장인과 장부가 누굴 데리고 삽니까? 사비를 데리고 살죠. 일명 무슨 사제? 대릴사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풍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자들이 결혼할 때 어디 간다고 합니까? 장인 때까지 않습니까? 장가 간다. 이게 우리나라 어찌 보면 조선 전기까지 거의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많이 뿌리게 남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서욱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이 3명이면 집을 몇 채나 지어야 됩니까? 3개나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집을 크게 짓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줄까? 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씨가 살고 김씨가 살고 장씨, 사위가 살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서방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김서방. 김서우개나 방이니까 김서방, 장서방 이런 용어들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풍습은 왜 나왔냐? 제가 고대 때는 뭐가 귀중했다고 겁니까? 노동력이 귀중했다고 했었죠? 노동력이. 그래서 이건 일종의 노동력 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장성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분도 하나의 노동력이죠? 같이 데려가면 저 집에서 노동력이 손실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 집에 기거하면서 그 일을 봐주게 되게 되는 건 풍습이 바로 서옥제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결혼 풍습이 되겠죠? 자, 서옥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서옥제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제천행사는 무조건 암기에 돌아왔었죠? 제천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천행사는. 자, 고구려는요, 이런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맹. 뭐의 제천이다? 동맹. 우리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니까요. 군사 강국이니까 이렇게 들어갑시다. 군사 동맹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이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제천행사는 3개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많은 거 배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3개만 제대로 기억하면 된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고구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마무리됐고 옥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함흥평야 지역에 있는 거 있죠? 요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옥저가 되겠습니다. 위치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도 오른쪽에다가 띄워놓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집에서도 꼭 위치 잘 기억해요. 옥조와 동의 위치를 잘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고구려 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옥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좀 하단인데 정확히 다죠. 고구려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제 옥조. 여러분들 이 옥조는 연맹왕국가요? 연맹왕국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오부적 연맹국가는 부여와 고구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위 무슨 국가? 군장국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란 명칭도 없고 욱군, 읍의 군자, 후 또는 삼로, 세 명의 늙은이 이런 단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따로 안 적어도 될 겁니다. 됐죠? 아, 얘는 연맹국가가 아니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옥조는요. 요게 특징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함경산맥이 이렇게 내달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산악지가 아니라 평야지대가 됩니다. 함흥평야, 함흥냉면 나오는데 함흥평야. 그 다음에 또 이 해산물도 풍부했다고 합니다. 해산물도. 그러면 배불리 먹었을 것 같잖아요. 옥전이요. 왜? 해산물도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눈치채다시피 바로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고려가 있었죠. 맞습니다. 고르게 맨날 삥을 뜯겼습니다. 맨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구려한테는요, 여러 가지 식량을 바치는 공납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옥저는 이 공납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하면 되니까? 아, 고구려 옆에 있었다. 누구한테 맨날 갈굼당했다. 고구려에게 갈굼당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제 풍습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저랑 관련해서 풍습 두 가지. 자, 여러분들 옥조의 풍습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여러분들 민이란 단어가 뭘 말할까요? 낮다,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뭔가 작다. 그때 우리 민이라는 걸 씁니다. 한마디로 나이 어린 며느리를 잡는 걸 민며느리제. 열사가 되면 혼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막 결혼하고 신혼방 차리는 게 아니라 열사 되면 혼인을 약속한 뒤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고 진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다시 집에 가서 이제 그 집한테 돈을 바친다고 합니다. 뭐 이래서 2억, 그럼 아버지가 장인어른이가 꺼져.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3억. 바로 혼인이 선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며느리 제도에 있죠. 여자를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럼 우리 나쁜 풍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여러분들? 노동력 보상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뭐였습니까? 직접 가서 노동력으로 보상해 줬죠. 이거는 바로 돈으로 보상해 주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부러 이때도 뭡니까? 먹여 살리는 것도 다 이쪽 남자 집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며느리제. 정의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풍습은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온 가족을 껴먹거리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뭐더라? 공동으로. 독자가 아니죠? 가족 공동묘.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 공동묘는요, 또 다른 말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세골장,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장? 세자가 씻을 세자. 골자는 무슨 골자? 뼈골자. 뼈를 씻는 뭐더라? 장례풍습 세골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 가짜로 매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죠? 다시 무덤을 파고 냇가에 가서 씻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뼈만 남겠죠? 뼈만 남게 되고 이 뼈를 조그만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무덤을 하나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죽어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죽으면 아들들이 하겠죠? 한 가족을 뭡니까? 껴먹으리 하는 무슨 풍습? 세골장. 다른 말로 가족 공동묘. 우리 옥전요 어렵게 나올 땐 공납, 쉽게 나오면 민며느리야 가족 공동묘. 요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옥전 여러분들 제천 행사는 전해진 바가 없더라. 그러면 부여 뭐라고 했었죠? 영고, 고구려, 동매, 옥조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우리 고구려, 부여, 부여, 고구려, 옥조 여기까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13번인데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철기시대 여러 나라 말했었죠? 철기문화가 기반인 여러 나라. 가에선 영고 동그라미. 가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부여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가매장에다가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됐죠?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옥저가 되겠습니다. 나는 옥저.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부여는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다. 배운 적 없죠? 제끼고요. 2번 단궁 과마 반어피. 배운 적 없죠? 제끼고. 혼인 풍습으로 나는 뭐다? 옥저입니다. 옥저는 혼인 풍습으로 뭐가 있었다?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정답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물건 훔치면 12배 상한다. 이건 어디의 풍습입니까? 옥저랑 부여가 되겠죠. 부여. 그리고 둘 다 체크한 풍습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바로 배울 동해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12번 됐고 14번 문제 한번 또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여러분들 가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장사 치를 때 나무 가게에 대한 14번 가와 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읽다 보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온 가족을 모두 한 가게에 넣으며 살을 때야 모두 간지 나무 깎는다. 이것도 뭔가 온 가족을 껌꾸려 한다. 가족 공동명 옥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옥저. 자 그다음에 나 있죠. 나 지문 쭉 읽다 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됩니다. 좀 귀찮으니까.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서욱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 고구려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갑시다. 옥저 1번 옥저는 소도 아닙니다. X 2번 사출돈 어디의 풍습입니까? 부여죠. 선택지 2번도 틀렸고요. 3번 책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4번 고구려에 상가 고추가 대가들이 있었다. 상가 고추가 대가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요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풍습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제가 가가 나왔는데 마가 우가는 어디로? 부여로 상가 고추가 대가는 고구려로. 정답 몇 번? 4번. 그 5번 이것도 우리가 이따가 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문제 마무리됐고 이제 조금만 기운내서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개 나라 어찌 보면 두 개 나라만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운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옥저 됐고요. 여기 태백산맥 있는 곳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는 산맥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백산맥. 여러분 동해는 꼭 기억합시오. 태백산맥 지역에 있는 곳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뭐더라? 동해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동해. 여러분들이 동해도 옥저와 똑같이 무슨 국가예요? 연맹국가 아니겠죠? 예, 똑같이 군장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uk군, 삼로 그런 단어가 보니까 따로 안 외워도 되고요. 자 여기 경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제는 우선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럼 특산품이요. 어떤 지점에서 나온 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동식물들 그걸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보성하면 뭐 떠오릅니까? 녹차, 영광, 굴비, 그렇죠? 제주도 흑돼지, 진돗개, 진도엔 강아지가 유명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강아지, 진돗개 이런 게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이 동해도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과마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과마. 과수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말이다. 그래서 과마라는데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됩니까? 마에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맞습니다. 말입니다. 말. 자 그래서 동해의 말 여러분들이 말은요 원래 어떠면 겁쟁이 동물입니다. 겁쟁이 동물.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바로 서버리고 그런 게 말입니다. 그래서 경주말 보면 눈을 가리고 책짓질하면 무서워 더 빨리 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만요 중국 사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이 빗발친데 적진수로 쏜살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게 바로 무슨 마? 과마.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 특산품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과마가 왜 유명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태백산맥 지역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소나 말들이 먹는 풀들은요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기후가 서늘한 지역. 그래서 부여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반도 북부 지역. 거기에 바로 유목민족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근데 여기는 태백산맥 지역이죠.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산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뭔가 기후가 어떨까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서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들을 뭐합니까? 사육하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대관령, 목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산 중턱에서 말을 사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 얘기 한 번 읽다가 또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갑시다. 말 위에서 활을 쏘려고 합니다. 말 위에서. 그럼 활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유명합니까? 활이 짧은 궁, 바로 단궁. 우리 고구려 고분역화에서 이 단궁이 보일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사람이 쏘는 활, 그게 바로 단궁이 되겠습니다. 단궁. 자, 특산품 두 개 같이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해 풍습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 나옵니다. 자, 동해 풍습에 뭐가 있냐면 이런 풍습입니다. 책화.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동해 풍습 책화가 되겠습니다. 자, 책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산과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A 부족과 B 부족이 평상시에 교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계를 엄청나게 중시 여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족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면 엄청나게 노래서 소나 말로 대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부른다 책화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동해, 이 책화의 풍습 어찌 보면 여기 지역이 무슨 산맥? 태백산맥 지역. 산과 산 사이. 별로 교류가 없었고 자신의 경계를 되게 중시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과마와 책화 같이 지역과 관련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동해의 제천행사 보면 되겠죠? 동해의 제천행사는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천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무천. 무천. 여러분들 이 무자가 무슨 무자? 없을 무자 아닙니다. 춤출 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도회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춤추는 여자를 무희라고도 하죠. 바로 춤춥니다. 하늘을 맞이할 때 뭐 했다고 합니까?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슨 파티? 댄스 파티. 부여는 무슨 파티? 뮤직 파티. 얘는 무슨 파티? 댄스 파티. 자, 다시 합시다. 부여는 영국, 고구려, 동매.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외웠으면 끝났습니다. 동해는 뭐더라? 무천. 우리 북한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깨, 동무.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천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만. 사만 진짜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들. 사만 진짜 빨리 끝납니다. 여기 수동이 어떤 나라? 진안, 그 다음에 이렇게 마한, 그 다음에 위에 뭐더라? 변한. 순서대로 진마변, 진라면, 진마변. 이렇게라도 여러분 외우시게 되겠습니다. 사만 지역은요, 진안 국가는요, 12개의 소국들, 거기 동네를 그냥 우리가 진안 동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한 동네는 5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목지국이 1등이었다고 하는데, 이 54개 국가도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라 저 동네 그냥 마한 동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변한 지역도 12개의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은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할까요?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퉁쳐서 그냥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사만 퉁쳐서 이 지역의 가장 커다란 특징 몇 개만 뽑아내면 될 겁니다. 자, 사만 지역의 정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바로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틀린가? 분리되었다는 게 틀립니다. 우리 청동기 때부터 제사장과 정치 지배는 뭐라고 때문인가? 일치 이렇게 배웠었죠. 요거는 뭐였다? 분리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분리. 되셨죠? 자, 사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치적 지배자가 사신 곳은 신지, 견지, 읍차, 불해라고 합니다. 신지 안 해도 되고요. 견지, 읍차, 불해. 이들이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크기에 따라 이렇게 불렸나 봐요. 여기서 재진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 지역의 군장이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죄자가 어디로 도망가면 제사장이 있는 그 당시 제사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군. 이들이 다스린 지역을 소도라 했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소도. 여기로 도망가면 잡아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지역인가? 신성 지역인가? 정치적 지배자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꼭 기억할 단어가 신지, 견지, 읍차, 불해보다 어떤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까? 제사장을 뭐라 불렀다? 천군. 이들이 다스린 지역을 뭐라 하더라? 소도. 다시 합시다. 소도 다스린 사람을 본다? 천군.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소도. 암기 되셨나요? 이 단어 왔다. 무조건 어디다? 사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그럴듯한 건 요겁니다. 여기 남쪽에서 계속 북쪽에서 이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던 부족과 다른 부족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아마 이 갈등을 가운데다가 완충지로 갖다 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봐서 이런 학설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꼭 뭐 기억합니까? 여기 재정 분리 제가 강조했습니다.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변환 지역, 이 변환 지역의 특징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기후가 따뜻합니다. 강수量많고 기후가 따뜻하죠. 무슨 훈사 짓기 좋았을까요? 예, 바로 변환 지역 변홍사. 이거 여기 좋습니다. 변환 지역은 변홍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가장 중요했던 자원은 무슨 자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철이었습니다. 철. 이 철의 생산이 많아가지고요. 이것을 낭랑과 일본까지 수출했다고 합니다. 철정이라고 중간 단계 가공 상태로 만들고 화폐로도 사용하고 무기로도 사용하고 화살촉으로도 하여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당시 국제화폐 철. 그래서 변화하면 철정.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제철 행사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 지내면 무슨 째? 5월째. 10월에 지는 무슨 째? 10월째. 계절마다 지내서 계절째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암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철 행사 명칭이 들어가는 건 부여, 영국, 고려, 동매, 그 다음에
동해, 무천. 그 다음에 이거는 5월제와 10월제. 이게 단호의 풍습입니다. 기후가 따뜻하니까 머리 이 생기지 않습니까? 5월달이면 머리 한번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4만까지 배웠으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길라잡이 있는 거 여러분들 싹 다 아셔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만 제가 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내서 암기되면 여기 파트도 확실하게 정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제 풀고 이번 강의 빨리 마무리 십시다. 자, 이제 몇 번 하면 되면요. 우리가 저기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 혼이 난다. 신랑 집에서 마저 장사할 때 기른다. 성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간다. 돈을 요구한다. 어린 며느리 매매혼 나왔다. 어디? 옥저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가에다 옥저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나는 산천을 중시한 것, 산과 내마다 각각 구분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책화의 풍습이 되겠죠. 책화.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가. 동맹은 어디입니까? 고구려. 제끼고요. 2번. 사출도 나왔다. 사출도. 부여의 풍습이죠? 제끼고요. 3번. 동해 지역에 특산품은 뭐가 있었다? 특산품은 과마와 단군, 반어피. 반어피는 바다 표본 가죽이니까요. 그냥 같이 요거 두 개만 까먹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4번, 5번은 어딘가? 방금 배웠던 사만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6번 하나만 더.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거. 5월이면 씨 뿌리기 마쳤다. 귀신에게 제사. 5월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 보십시오. 하나, 둘,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췄다. 10월에는 농사일을 마쳤다. 5월제와 10월제. 5월제와 10월제 4만. 자, 이거 문제. 자, 봅시다. 정답은요. 신지읍자. 제가 애우지 말랬던 신지와 읍자. 이게 정답 4만. 정치적 지배자는 신지읍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분들 2번 보십시오. 2번. 가들이 흉년에 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들 나면 부여 또는 고구려가 되겠죠? 2번 왕에게 책임 물었다. 이건 부여, 왕권이 약했던 2번 부여니까 틀리고요. 3번 책화는 어디입니까? 동해가 되겠죠? 3번 틀리고 4번 제가웨이 어디입니까? 고구려가 되겠죠? 틀리고 5번 가족 공동묘는 뭡니까? 옥저죠. 2번부터 5번 제끼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신지, 견지, 읍자불에 안 해도 정답 1번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잘 기억하면 모든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 나라는 좀 길게 제가 설명했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여러분이 더럽게 못하는 삼국시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